동명의 웹툰을 영화화한 강우석 감독의 19번째 작품 전설의 주먹. 남자의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로키3에도 쓰였던 곡이죠. 아이 오브 더 타이거.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한 곡이라고 합니다. 88 올림픽까지 1년만 고생하자. 복싱 꿈나무 어린 덕규는 2010년 파수꾼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뽀시래기 시절 박정민 배우가 맡았습니다. 덕규야! 같은 반 친구들을 그냥 볼 수 없는 덕규는 남서울고와의 싸움에 휘말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복싱 선수와 시비가 붙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학교를 조용히 다닐 수가 없죠. 야! 88 꿈나무! 잘 시간이 어딨냐? 운동해야지. 나 좀 조용히 좀 살자 이런 X하는 새끼들아! 사단꽃장 이상훈과 그의 수폰 재벌 3세 손진호. 얘 이름이 임 뭐냐? 임덕규! 거기에 어제 처맞은 남서울고 신재석까지. 왠지 모르겠지만 일진 영화 하면 생각나는 인물 박두식 배우는 이 영화로 데뷔했죠. 감독님이 두식이가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불안도 같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혼나며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다고 합니다. 니네 이따 둘이 한번 싸워볼래? 이기는 사람한테 내가 이 돈 줄게. 그런데 진호 이 새끼는 어렸을 때부터 재수가 없었네요. 한번 친구 먹으면 끝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이 내 친구는 절친이 되고 맙니다. 훈련하는 덕규를 기다리는 재식. 박두식 배우는 이렇게 뛰어다니다 농구 골대에 이렇게 부딪혀 옆구리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하고 불굴의 의지로 연기를 이어갔다고 하죠. 니네 학교 가서 놀아라. 올림픽은 잠실에서 열리는데 왜 여기 사당동을 구시냐? 이곳은 군산의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중인 곳을 찾아 사당동으로 설정해 촬영했습니다. 무조건 국가대표 돼서 금메달 따라고 임마. 11대 10으로 황윤철 승! 당시 체육계회에 만연했던 편파 판정. 경험 많은 선수가 나가야지.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다니까. 죽을 듯이 훈련했으나 패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던 덕규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임덕규? 내가 네 친구냐? 조심해라. 어? 그리고 나이트 앞에서 기도를 패버리죠. 결국 조폭들과의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오, 허명행 무술 감독님이 보이네요. 감독의 전작인 공공의 적에도 출연하셨죠. 공사가 뭔데? 이 영화는 당연히 15세 관람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 조폭들과 싸우고 복수한다는 내용을 애들이 따라할 수도 있다고 결국 19금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유치장에 갇힌 내 친구. 이곳은 실제 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세트를 아무리 잘 지어도 이렇게 리얼한 느낌을 만들 순 없죠. 좀만 기다려. 금수저인 진호는 먼저 나가고 남은 세 친구에게 경찰이 이상한 제의를 하는데요. 좋은 선배 하나 소개시킬 테니까 만나볼래? 나이트에서 패싸움 할 때 조폭 무리에 있던 그 사람 안용철입니다. 어른들 세계에서는 노력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이곳은 실제 멀쩡한 상가를 휴일에 나와 철거 예정지로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막 딱지 붙이고 현수막 걸고 하니까 휴일에 출근한 사장님들이 깜짝 놀라 못하게 막았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가면은 간판 없는 사무실이 하나 있다. 이 장면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한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에게 청부를 한다는 내용 때문이죠. 사실 뭐 거의 이병헌, 박정민 배우가 애드립으로 멱살 잡고 캐리했다고 봐야죠.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한편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 진태. 미아동 성당에서 시작한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만 있으면 악보 없이도 기가 막힌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진태.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류가 외치는 용권 선풍각을 따라한 박정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교복 빡시게 줄여 입은 주인집 딸내미 변수정.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은 최리 배우입니다. 근데 지금 내 다리 봤지? 함부로 넘겨보지 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룬 영화 귀향으로 데뷔해 2022년 KBS 드라마 붉은 단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마을이란 예술이지.
네 거 말고 내 허리! 내 허리.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한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원래 시나리오 초고의 제목은 피아노맨이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주인공들의 각자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 제목을 바꿨다고 하네요. 엄마 웃어요. 진태 목걸이는 엄마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미아방지 목걸이라는 설정입니다. 또 너구리가 너구리 터진다. 빨리 먹자. 들어온나? 오갈 데 없는 조화에게 지낼 곳이 생겼습니다. 요 진태방 쓰면 된다. 아니 식당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비싼 레고를 잔뜩. 그리고 진태는 플스4로 위닝 11과 스트리트 파이터 5를 하고 플스3로 리치 레이서 5를 하기도 하죠. 아무리 아들을 위해 다 해주는 인숙이라지만 이렇게 많은 레고와 플스를 2대나 가지고 있는 건 좀... 실제 어린 시절의 박정민 배우 사진에 엄마 얼굴만 합성으로 바꿨습니다. 조하에겐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잠결에 여자친구로 착각한다는 설정을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조하가 하는 찰진 욕도 거의 대부분 애드리브입니다. 감독은 12세 관람가라는 압박 때문에 욕이 나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볼륨을 살짝 줄였다고 합니다. 박정민 배우가 이 자세로 방구를 끼는 애드리브를 했다고 합니다. 야가 와이래 희한하게잖아. 공기는 맞춰들고. 현장에서 빵 터졌지만 편집할 때 보니 오히려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방구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여전히 수정이와 게임을 하는 진태. 이 대사 역시 애드리브로 추가했습니다. 최리 배우가 춘리의 기술 이름과 효과음을 외워와서 애드리브로 추가했습니다. 너 복싱을 알아? 실제 문짝을 손으로 때려서 손가락 마디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복싱 알아? 발로다가 죽통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돼지지도 않아 100대를 맞아도 야 내가 오늘 이 대사와 행동 모두가 애드리브입니다. 우리 진태 여기 한번 보내볼까? 어? 상금이 500이나 되네. 진태가 제일 좋아하는 한가요리. 걔 키운 게 이 양반이야. 이곳은 서울 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이 씬의 보조 출연자들은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연극 배우 꿈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인숙 대신 진태를 복지관에 데리고 가는 조하. 보통 형이라면 동생 보고 앉으라고 하겠지만 조하는 그런 형이 아닙니다. 화장해. 신발에 묻은 변을 나무에 닦는 애드리브가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야 대충 급한 것만 끄고. 이때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벌건 대낮에 남의 아파트에 와서 어떻게 거기다 똥을 쌉니까? 콩밥 먹여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써? 바지에다 써. 쫄? 순경역으로 온 윤영균 배우의 키가 190인 걸 본 이병헌 배우가 키를 보고 쫀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새끼야 너는 왜 아무데나 똥을 싸고 지랄이야. 사실 복싱 동양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키 좀 큰 사람 보고 쫀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죠. 너 배고프지? 야 뭐 중국집도 아니고 짜파게티밖에 없어. 네. 사실 영화 초반에 진태는 너구리를 좋아했는데요. 또 너구리가 너구리 터진다. 빨리 먹자. 수정이가 짜파게티를 끓여달라고 했는데 너구리밖에 없는 장면이 삭제되면서 진태가 짜파게티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농심의 PPL은 아니라고 합니다. 덥다 야 에어컨 좀 틀어. 뭐야 이리 줘봐. 고장났다요. 현장에서 두 배우가 회의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에어컨도 안 고치고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있는데 저거 형 죽는다. 잠들어버린 진태를 힘들게 업고 왔는데 엄마. 앉았어 저 새끼. 역시나 애드리브입니다. 해화역 길거리 피아노에 꽂힌 정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을 연주합니다. 이 영화를 위해 박정민 배우는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피아노를 6개월간 죽어라 연습해서 CG나 대역 없이 실제 모든 곡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피아노 소리를 동시 녹음으로 딸 수 없어서 피아노 내부에 천을 대 소리가 나지 않게 세팅한 후 쳤다고 합니다. 건반이 반만 눌려서 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월광 연주가 끝난 후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를 이어서 연주했는데 건반이 다 안 눌리는 것 때문에 슬로우를 잡고 음악을 OST로 바꿨습니다. 야, 너 피아노 그거 장난 아니다. 한가율의 비현실적인 집에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 진태. 한지민 배우 역시 피아노는 어렸을 때 조금 배운 게 다였고 특별 출연이기는 하지만 박정민 배우가 연습하는 걸 보고 자극받아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민 배우와 함께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을 연주했죠. 진태의 피아노 콩쿨 참가 현장. 원래 피아노 콩쿨 현장엔 심사위원과 참가자 가족 외엔 관객도 없고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수도 안 쳐서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너무 썰렁해서 관객이 좀 더 많이 보이게 설정했습니다. 콩쿨에서 진태가 연주하는 곡은 쇼팽의 환상 즉흥곡입니다. 사바하는 불교 천수경에 나오는 용어로 진어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아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광목님께서 찾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한과 철진이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구름에 달이 가리워지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비밀이 밝혀질 때쯤엔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는 컷을 사용했죠. 저는 실패작입니다. 나한의 초반시는 의도적으로 측면 얼굴을 사용하고 철진은 정면 얼굴을 사용해 나한이라는 존재를 더 미스터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사실 정면 컷도 찍긴 했는데 너무 추워서 코가 빨개져 있었다고 하네요. 지국님, 죽으십시오. 나한이라는 이름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의 아라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머리를 탈색한 건 일본 영화 악인에서 츠마부키 사토시의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방벽을 둘러싼 사천왕 그림들, 지국천왕 그림에서 철진으로 연결시켜 이 사람이 지국천왕임을 보여줍니다. 눈이 마주치자 인사를 하는 건 박정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제 짐승은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나리라. 지금까지 철진의 정면 얼굴과 나한의 측면 얼굴을 사용했다면 철진의 과업을 나한이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얼굴 정면 컷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사실 속초 시청입니다. 원래 저 먼 곳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CG로 산을 심었다고 하네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원래 나한이 방긋 웃어준다는 설정이었는데 박정민 배우가 분위기도 잡으면서 웃어준다는 게 왠지 어려워서 애매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장면부터는 한이 담긴 듯 서글픈 울음소리로 설정해서 다음 장면에 나한의 감정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뱀의 눈을 보지 마라. 감독이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누워서 대들보를 보면 어두워 거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악한 사람이 보면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을 토대로 설정한 씬입니다. 이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세트 천장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 귀신들은 전부 실제 사람들이 와이어를 달고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나은아, 일어나야지.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느낌으로 꿈에서 깬 후에도 천장으로 올라가는 귀신을 설정했습니다. 마모카 바이로차나. 보통 실제 종교인이 진언을 읊을 때 상당히 가벼운 톤으로 외운다고 합니다. 감독이 가볍지 않게 기도하듯 외워달라는 주문을 해서 박정민 배우가 무겁게 중얼거리는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목소리부터 먹고 들어가서 감독이 대만족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까지 조정해가며 나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전부 다 CG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오라는 듯 열리는 문 밖으로 보이는 창고로 가는 길. 이 개들은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반가워하며 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꼬리를 흔들고 있죠. 그것이 하는 말은 개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과 나에게 오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읊은 것입니다. 감독은 나한이 항상 추워한다는 설정을 하고 박정민 배우에게 연기 주문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사 역시 춥다는 말이었죠.
이 장면은 전부 실제 사람들이 매달려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거울을 본다는 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서사를 표현한 컷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나오는 입김은 실제 추워서 나온 입김이고, 헛간 안으로 들어간 후 세트에서 촬영한 컷의 입김은 전부 CG입니다. 실제 헛간의 느낌인 것처럼 차가운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제 온 것이냐, 야. 너무 오래 걸렸구나. 이 컷을 자세히 보면 얼굴 색이 싹 빠지는데요. 나한이 받은 충격을 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수인을 맺는 건 나한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면 천사의 모습을 설정했을 텐데요. 짧은 시간에 나한을 설득하기 위한 부처 코스프레를 하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수인은 지혜를 뜻하는 전법 륜인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인은 시무 외인으로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얼굴에 핏줄이 들락날락 하는 건 CG입니다. 차라리 동물을 만드는 게 쉽지 이렇게 실사 얼굴에 핏줄을 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짜장. 급기야 나한의 아킬레스건인 엄마의 자장가를 시전하는 그것이 부르는 입과 엄마가 부르는 입이 비슷한 건 편집 감독이 알아서 찾아 넣어줬다고 하네요. 네가 아비라 부르는 자의 표식을 확인해라. 그 자가 곧 배민이라. 그 자를 죽여라. 세 번째 수인은 항마 촉지인으로 사악한 무리를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 연기는 촬영 전날 감독이 블레이드 2에 나오는 노막 역의 루크 고스의 연기를 레퍼런스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군인들은 나한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나한의 주변에 군인들이 많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군인에게 살생은 애국이라.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지만 나한 역시 동수에게 희생된 피해자인 것입니다. 관객의 시선은 보통 말하는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에 박 목사의 얼굴에 시선이 가도록 의도적으로 나한을 어둡게 하고 박 목사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나한을 편히 재운다는 의미로 자장가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고 하네요. 본인의 옷을 덮어주는 박 목사.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한에게 옷을 벗어줬던 김재석과 대비시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인간답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슬픈 사람에게 아무 목적 없이 옷을 덮어주는 게 진짜 성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인에게 줄 선물은 귀싸대기 뿐이다. 본격 귀싸대기 갈기는 만화. 조금산 작가의 레전드 웹툰을 그대로 실사화 시킨 영화 시동입니다. 야, 학원비까지 삥겨줬으면 좋은 걸 사야지. 딱 봐도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듣게 생긴 고딩, 태길과 상필. 원작에서는 애들 삥도 뜯고 동네 일진짓을 처하고 다니지만 영화에서는 그저 철없는 고등학생으로 순화시켰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우긴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죠. 19살 설정인 태길 역의 박정민은 촬영 당시 32세, 정혜인은 31세였습니다. 박정민의 마지막 고등학생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영화 기적에서 또 고등학생 역을 맡게 됐습니다. 술은 아버지한테 배운 기래. 어른하고 마실 때는 잔을 돌려서 마시는 기래. 학원 가라고 준 돈으로 중고 벤츠 CT100을 산 태길. 본인들은 하이바 없이 오토바이 타는 게 겁나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읍소 보이는 표정이라는 게 관람 포인트입니다. 아주 오래된 CT100을 중고로 구입해서 미술팀이 예쁘게 페인팅을 새로 했습니다. 이 새끼 깔맞춤했어, 이 새끼 이거. 박정민은 이게 너무 예뻐서 입양할까 생각해 봤지만 워낙 연식이 오래된 아이라 촬영이 끝나고 수명을 다했다고 하네요. 두 배우 다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서 별다른 연습은 하지 않고 바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머플러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실 특효팀이 만들었습니다. 발인이 놀리며 지나가는 양아치 콜뛰기들. 아이고 백밀러를. 이건 또 참을 수 없는 피 끓는 청춘. 숨막히는 추격신은 수유동 등 서울의 거리에서 찍었고
이어지는 터널은 춘천에 있는 신매터널에서 촬영했습니다. 태길이가 중고나라에서 샀더라고요. 이거. 고속도로 가에 있는 화단에서 굴렀다는 설정을 하고 상필이 머리엔 노란색 꽃잎을, 태길이 머리엔 녹색 잎사귀를 올려놓았습니다. 너 검정고시 학원은 어떻게 했어? 끊었어? 나왔다. 국내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박정민의 짜증 연기. 아들이라고 하기엔 박정민이 너무 커서 처음엔 몰입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짜증 연기를 보고 있자니 점점 엄마의 마음이 불타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빡치면서 안타까운 표정이라고 하네요. 박정민은 이 표정을 보고 또 진심으로 쫄았다고 하고요. 이런 게 연기 시너지 아닐까요? 자세히 보면 아들은 왼손으로 때리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배구 선출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몰라, 그냥 꼴리는 대로 갈 거야 그냥. 아이고 꼴리는 목적지는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태길에 비해 상필이는 담배를 들고 있는 폼이 좀 어설프죠. 맛도 제대로 모르면서 간지 때문에 담배를 들고 있다는 설정으로 한 연기입니다. 상필이가 담배 연기를 제대로 뱉는 컷이 한 번도 안 나오죠.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질풍노도의 시기. 10,000원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요? 이곳은 성남 터미널입니다. 아무거나. 지금 장난해요? 원작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았던 매표소 직원 역을 백주희 배우가 싱크로율 제대로 살렸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이트 부킹녀로 출연해 찰지는 돌려차기로 버거형을 날려버리셨던 분이죠. 야, 나와. 뭐야 이 새끼? 최근엔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돈 없으면 논산 가요, 논산. 에? 오, 유수빈이 여기 나왔었구나. 시나리오 초기 단계 때 컨셉은 한국에 불시착한 북한 병사라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휴가 나온 말년 병장으로 바꿨습니다. 주행 중인 고속도로 씬은 세트에서 세워놓고 찍은 후 CG로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군산. 원작에서는 원주에 도착하는데 영화는 군산으로 각색했습니다. 솔직히 10,000원으로 군산까지 갈 순 없죠. 이곳은 사실 청양 버스터미널인데 CG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태길이 화장실에서 똥 싸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담배 핀다고 쌍욕을 하다가 태길이 나오니까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장면이 있었죠. 태길이 군산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소경주인 게 좋을 것 같아 화장실 씬은 삭제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원한 뷰가 바로 이 빨간 머리와 노란 머리의 대비. 뭘 그렇게 쳐다봐? 보여서. 이 대사와 손가락은 박정민의 애드립입니다. 아이쿠, 카운터. 정처 없이 걷느라 지치고 배고픈 태길의 눈에 띈 중국집. 딱 봐도 맛집 포스 풍기는 이곳은 군산이 아니라 청주시 사직동입니다. 홀에서 먹으면 3,000원이라는 혜자 가격을 보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장풍 반점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짜장면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소리만 들어도 눈 돌아갈 듯 맛있어 보이지만 박정민은 한자리에서 5그릇을 진짜로 먹느라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주방에 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진실의 방인가? 머리하고 첫 촬영이라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발바닥을 간지럽혀서 치우는 것 역시 박정민다운 애드리브였습니다. 딱히 갈 데도 없고 숙식 제공하는 장풍 반점에 취직하기로 한 태길. 어제 봤던 그 진실의 방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동석 형님도 중화요리협회까지 찾아가 웍질을 배우고 죽어라 연습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스냅에서 고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 중화요리 명인분께 부탁해 손 부분만 따로 촬영했습니다. 이거 뚜껑 좀 열어봐. 충격적인 비주얼. 아니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거석이 형이 덩치는 커도 배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배에 패드를 대 몸을 더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초면에 반말했다고 반항기가 잔뜩 올라온 태길. 고삐리 자퇴? 존댓말 배우기 전에 자퇴. 배울 게 없어서 자퇴. 그럼 넌 천재? 응? 예상하셨겠지만 마동석의 애드립입니다. 이 영화도 마동석의 아이디어와 애드리브
그 특유의 개그 코드로 가득 차 있죠. 꼼꼼하게. 이 대사도 애드리브였고 꼈어. 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이 대사 역시 애드리브였습니다. 나온다. 마치 군대 내무반의 병장처럼 아이돌에 푹 빠져있는 마블리. 원작에서는 EXID였는데 영화에선 트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부모님 집 같은 정겨운 느낌의 이곳은 사실 세트입니다. 미술팀이 정말 열일한 게 느껴지네요. 아저씨 원래 그 직업 주방장 아니죠? 헤어 디자이너 같은 거였을까? 배구만이 멍청미 돋게 웃는 건 현장에서 마동석이 하라고 시킨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밋밋할 뻔했던 조연의 캐릭터를 잘 살려준 것 같네요. 엄마가 버린 건가? 후레 자식이구나 너. 갑자기 패드립을 친다고? 참을 수 없는 태길. 야, 볼륨 좀 높여봐. 옆에 그 비명 소리 들려봐. 이 대사 역시 마동석의 애드리브입니다. 놀랍게도 현장에 춘 선생님까지 초빙해서 레슨까지 받아가며 열심히 연습한 춤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싱크라도 맞게 됐다고. 트와이스 뉴욕하지 말라고. 기절하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살벌한 얼굴. 아이 돼지 새끼 이거. 나 아직 안 잤는데 꿀꿀. 어우 미안합니다. 좋아 그래. 태길이 죽었다. 난 태길이 누나야. 아니 누나라니. 역시나 마동석의 애드립. 같이 생겼지. 실물은 똑같아. 이게 현장에 왜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세트 안에 닭 인형이 소품으로 굴러다니길래 이거 웃기겠다 싶어 갑자기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다. 아니 야밤에 옥상에서 뭘 하는... 웍질. 오해했네. 주방장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내일 따윈 생각하지 않았던 태길에게 울림을 주는 배구만의 꿈. 단무지 대가리. 깜짝이야 씨. 담배 꺼라. 이 장면이 마동석이 현장에 와서 찍은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자고 있었는데. 몇 대 맞으니까 눈깔 착하게 뜨고 말 잘 듣게 된 태길입니다. 그 남자들이 여자 하나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움은 못하지만 불의를 보면 또 못 참는 태길. 이때 은둔 고수 거석이 형이 나설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배구만이 나설 때였죠. 이 가루는 콩가루와 좁쌀 등 견과류를 갈아 만들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도 견과류 몸에 좋은 건 아시죠? 말은 영 싸가지 없이 해도 정이 많은 친구 태길. 감독은 두 인물 사이에 멜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멜로 눈빛 같은 건 다 삭제하고 최대한 담백하게 연출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신발 벗어준 건 다 준 거 아닌가?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태길. 비트의 정우성처럼 두 손을 놓는 애드리브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게 오히려 좋아서 그 컷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태길이 일에서 본 돈을 처음 받아보는 날입니다. 사실 요즘엔 그냥 계좌로 입금해주는 게 보통이긴 한데 태길은 아직 통장이 없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MZ 스탭들은 좀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이런 아날로그틱한 게 이 영화의 매력이죠. 월급을 탔으면 한턱 쏴야죠. 술맛 진하게 돋는 이 노포집은 홍제동에 있는 칠성 소금구이입니다. 이참에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때요? 잘 놀다가 집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하는 태길. 사장이고 나이도 많고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은 사람한테도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사는 마동석이 갑자기 생각해낸 애드리브입니다. 종수 형님은 갑자기 훅 들어온 팩폭을 듣고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좀 이상하셨다고. 영화를 본 지인들이 다들 종수 형님 오래 사시라고 인사했다고 하네요. 태길이 오빠. 한 달 만에 돌아와 상필을 만난 태길. 드라이는 네가 아니? 이 대사는 애드리브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는 정혜인. 그만하고 집으로 와. 와서 학원 다녀. 하기 싫다니까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 그래? 엄마와 철없는 아들의 끝없는 다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나 때문에 엄마 인생 포기하지 말고. 이 장면 이후 짜장면을 먹고 있는 경주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풍 반점 식구가 된 경주 곁을 알짱거리다가 너 면접 보러 온 거였냐? 고 물으니까
그럼 너 질질 짜는 거 보러 온 줄 알았냐? 라고 말하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노래방에서 신입 환영회를 거하게 한 장풍반점 식구들. 리허설 할 때 실제로 문이 안 닫히는 걸 보고 괜찮은데? 라며 바로 설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 땡겨야지 부시지 말고 사람아. 역시 태길도 혈기왕성한 남자였죠. 저번에 샤워할 때 보니까 너 그거 형광이더만. 완전 긁히는 태길. 찬물로 샤워해서 그래. 어디가? 이 얼굴은 사실 경주가 오빠라고 해서 나온 표정이었습니다. 원작의 설정을 살려서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을 촬영했지만 둘 사이에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도 삭제했고요. 이 장면 이후 원작의 설정대로 경주가 본인을 폭행했던 체육관 관장과 결판을 내기 위해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경주의 싸움을 지켜만 봐주다가 울고 있는 경주를 멋있다며 어설프게 안아주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멜로는 없어야 할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역시나 마동석이 나타나서 딱 도와주길 바랬지만 이 영화의 중요 메시지대로 그렇지, 원래 자기 똥은 자기가 닦는 거야. 소중한 건 네가 지켜 이 새끼야. 남자는 그럴 때 개기는 거야. 각자의 일은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풍 반점으로 돌아온 거석이 형. 공사장의 양녀가 되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경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배우들의 시선 처리가 좀 이상하죠. 사실 홀 가운데서 검은 머리로 염색한 박정민이 짜장면을 먹고 있었고 얘네들 다 태기를 보고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착해졌으니까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한다는 게 좀 자기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영화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화려한 방콕의 밤거리. 새로운 인물 유이가 등장합니다. 오, 섹시해. 표현력이 미쳤는데요. 첫 등장신을 찍기 위해 맥주 5병을 연달아 먹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맨 정신에는 힘들겠죠. 난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서도 대체 박정민은 언제 나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유민이를 찾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영배. 때려왔다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 옷은 박정민 배우가 직접 홍대에서 사온 옷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 오빠 눈빛 X네. 이 대사는 박정민 배우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배한테 이런 말을 해보겠냐며 그냥 막 뱉은 애드리브입니다. 혹시 게이 아니죠? 아우 씨발로만 좀 아니잖아. 수술할 돈을 벌기 위해 인남을 돕게 된 유이. 전화 오는 거 맞아요. 10분 있다 전화 온다더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 지금. 씨발 더워. 진짜 더워서 나온 속마음입니다. 박정민 배우는 이런 역할도 맡았겠다. 뭐 거의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필터 없이 거의 다 애드립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나 누구랑 얘기하니? 연기뿐 아니라 이 역할을 한다는 핑계로 실제 타투를 했다고 하는데요. 팔에는 날개를 달고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쇄골 밑에는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라는 글을 영어로 새겼습니다. 그 옆에 빨간 글씨는 옛날에 새겼던 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황정민 주연의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너무 좋아해서 제목을 어깨에 새겼다고 하네요. 원하는 애를 고르면 데려다가 수술시켜줄 수 있다고. 유이가 함께 있을 때는 일부러 태국어에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인남이 느끼는 답답함을 관객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유이의 대사에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이미 예약돼 있다고. 하지만 인남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냐고 물어봐. 이 컷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철창 사이로 정확하게 얼굴이 보이도록 나름 심혈을 기울여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황정민 배우는 사진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철창에 걸어 고정했습니다. 어떡해 수술 받으러 갔대요. 유민의 심장을 빼는 수술을 하기 위해 랑야오라는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밀매범들을 죽이며 나타나는 레이. 이 아이 데리고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 돼. 박정민 배우가 예쁘게 페디큐어를 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며 카메라 감독이 발을 잡아준 컷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유이가 경찰에 잡히고 말았네요. 한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유이. 이거 네가 그런 거야? 나 아니에요. 그새 수염이 났네요.
이 수염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일부러 안 깎아서 만든 본인의 수염입니다. 아, 누구세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통역이 없었는데요. 통역 없이 유이가 태국말을 하면 자막을 넣어야 하는데 자막을 쓰고 싶지 않기도 했고 유이가 한국말을 하는 게 더 재미있어서 통역관 역을 만들고 임성재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이 두 배우는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는데요. 2017년 영화 변산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네요. 너 저 감옥 들어가면 인기가 진짜 많을 거야. 에이,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 부탁할게. 이것은 실제 트랜스젠더 클럽인데요. 클럽 측에서 마음껏 찍으라고 허락해줬다고 하네요. 결국 인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유이. 태국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맛있어서 그새 살이 좀 찐 박정민 배우입니다. 잡혀가는 인남을 구해내는 유이. 박정민 배우가 직접 운전해서 실제로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유민아. 다행히 유미는 무사합니다. 이 가방 진짜 좋은데? 혹시 어디 건지 아시는 분? 아이 좀 받아줘. 아이 좀 받아줘. 유이가 유민을 구해낸 후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이 돈가방은 실제 황정민 배우의 보스턴백이라고 합니다. 약속한 돈이랑 필요한 것들 다 있을 거야. 유민이 찾고 나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유민이 잘 부탁할게. 그렇게 파나마에 도착한 유이와 유민. 박정민 배우 다리는 CG인가요? 현장에서 소희 양은 박정민 배우를 이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 파나마가 아니고 태국의 후아인에서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